안녕하세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 문득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젊을 때는 가족과 일, 사람들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혼자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듭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도 서서히 멀어지고 내 평생의 과제였던 자식들도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도 힘들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혹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엔 친구가 많고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혼자인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이 다른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18살 꽃다운 나이에 25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다정한 남편에 의지하며 4명의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이국 땅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남편은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두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던 박씨 할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농사철이면 새참으로 국수를 만들어 팔고 손이 얼 정도로 차가운 겨울에는 시장에 배추를 내다 팔았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의 헌신을 어린 나이에도 똑똑히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훤히 알고 있던 큰딸은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낮에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둘째를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예요. 큰딸의 헌신 덕분에 다른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하나둘 직장을 구하고 함께 작은 가게를 차리고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을 마련한 지 얼마 안 돼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까지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모두 출가했습니다. 손주까지 안아보니 이만큼 자식 키웠으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식들이 하나둘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 주변에 지하철 노선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가게를 팔아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집을 팔아달라는 눈치를 주었고 결국 할머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마저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다 늙어서 또 엄마를 모셔야 하나요? 요양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마치 할머니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집을 팔아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세월이 무색했죠. 더 이상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민 끝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혼자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은 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주 공허해지고 누군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며 못 볼 꼴을 보이던 지긋지긋한 과거를 떠올릴 때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혼자 마음 편하게 지내는 지금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못했던 소박한 바람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며 평화로운 노후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인에게 기대려 해도 그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남자들은 외로움을, 여자들은 경제력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결국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는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외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즐길 줄 알고 혼자의 시간을 통해 깊게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휘둘리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자신의 결핍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그리움과 애틋함을 느끼게 하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이미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납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사회생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해관계나 회사일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오직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이전에 알던 직장 선후배와 사이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오히려 회사 배지와 계급장을 내려놓고 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멀어지는 반면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하기 딱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이는 인생을 잘못 이해한 표현입니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에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1인 가구는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 참석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 연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아프다 죽게 될까 두려워하면서도 혹은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정작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을 하는 시간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 누군가와 함께 살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바로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든 나이 들었든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언제 1인 가구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에는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편해 보인다, 자유롭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 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책임져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갑이 넘어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은 여생을 홀로 후회 없이 보내고 있다는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7남매를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목수부터 시작해 안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애들 다 키우고 나니 애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생만 다 해놓고 갑자기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딨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만년의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행을 다녀라. 이거다 싶었죠. 환갑이 넘어 홀로 배낭을 메고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30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묻더군요. 첫째, 나를 위해 부지런히 돈을 씁니다.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내가 번 돈 나를 위해 다 쓰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둘째, 뭘 하든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려면 땅속에 들어가야죠. 귀찮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죽음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옵니다. 셋째, 배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매일 아침 7시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모르면 배우면 돼요. 배움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나이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고독은 결코 슬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노년에 접어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고독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